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외국인 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지혜가 전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해양생물학자의 눈에 쓰레기로 보이던 것이 한국에서는 보물로 여겨진다면,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오히려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면,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환경생태학자 제이슨 콜린스입니다. 제 전공은 해양생태계와 환경오염인데, 특히 바닷속 쓰레기와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들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보스턴 해양연구소에서 10년 넘게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생물 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제게 사명과도 같았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최근 수집한 태평양 해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 메시지가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심각한 표정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해역에서 노란 해파리가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연구소장인 마이클 교수가 스크린에 해파리 사진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노란 해파리는 강한 독성을 지닌 해양생물로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수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해파리가 생태계 내에서 천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죠. 번식 속도는 빠르고 어민들에게는 독성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건 그냥 쓰레기야. 다 태워버려야 해. 해양오염 담당 연구원인 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진 편이었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고 저는 그 팀의 리더로 지명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중 문득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일본, 중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해파리를 생태계의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던 중 뜻밖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름철 별미 해파리 냉채 만드는 법. 처음에는 제 영어 번역기가 오작동한 줄 알았어요.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해파리를 요리해 먹는 레시피였습니다. 노란 해파리를 식재료로 쓴다고? 믿을 수 없었죠. 전 세계가 골칫거리라고 외면한 생물을 한국에서는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니. 이 발견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여기던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언가 큰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국의 해파리 요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의 해파리 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해파리를 식재료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문헌에 따르면 조선시대 궁중 요리에도 해파리 요리가 등장했으며 특히 여름철 별미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을 때 대부분은 믿기 어려워했죠. 독성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식감이 끔찍하지 않을까?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저 한국의 현장 조사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연구소장인 마이클 교수에게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마이클 교수도 제가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 가서 직접 확인해봐. 어쩌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지. 일주일 후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해파리로 가득했어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파리를 처리하고 요리하는지, 그들의 지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남쪽 해안가로 향했어요. 자료 조사 결과 경상남도 거제도가 해파리 요리가 특히 유명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제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거제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해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재 박사라는 친절한 해양생물학자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김 박사는 제 연구 목적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해파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반갑네요. 우리 문화에서 해파리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생태지혜의 결정체랍니다. 김 박사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음날 저를 지역 해산물 시장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쓰레기 취급받던 해파리가 여기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가 되었죠. 이른 아침 김 박사와 함께 거제도의 유명한 수산시장인 장승포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경매사의 빠른 목소리, 신선한 해산물 냄새, 흥정하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오세요, 콜린스 박사님. 김 박사가 시장 한편의 가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절여진 해파리가 쌓여 있었어요. 노란빛을 띠는 해파리는 미국에서 봤던 그 골칫거리 해파리가 맞았습니다. 이분이 박순자 여사인데 이 지역에서 40년 넘게 해파리 요리를 해오신 분이에요. 나이 지긋한 박 여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환대는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김 박사가 통역을 해주며 제 연구 목적을 설명하자 박 여사는 더욱 반가워하며 해파리 손질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해파리는 먼저 소금에 절여서 독성을 제거해요. 이 과정이 대략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죠. 김 박사가 박 여사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절여진 해파리를 꺼내 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위로 해파리를 얇게 썰었습니다. 놀랍게도 절여진 해파리의 질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끈적끈적하거나 물렁물렁한 것이 아니라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 차례예요. 박 여사는 간장, 식초, 고춧가루, 깨, 마늘 등 여러 양념을 섞어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스에 해파리를 버무리고 오이와 당근 등 채소를 함께 곁들여 해파리 냉채가 완성되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 박사가 권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평생 연구해온 해양생물을 먹는다는 것은 낯설고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성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고 현지인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첫 입을 먹는 순간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의 조화는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해파리 특유의 담백함과 양념의 풍미가 어우러져 신선한 맛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맛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여사는 제 반응을 보고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우리 문화예요. 자연이 준 건 최대한 활용해야 하죠. 김 박사가 통역해준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해파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장승포 시장에서의 경험 이후 제 연구 방향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원래는 해파리 퇴치 방법을 찾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해파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김 박사의 도움으로 여러 어촌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의 한 작은 어촌에서는 어부들이 해파리를 잡는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특수 제작된 그물로 해파리만을 선택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면서도 해파리 개체 수를 조절하는 지혜로운 방식이었죠. 우리는 해파리가 너무 많아지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잡아서 먹는 거죠.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노련한 어부인 이상진 씨가 말했어요. 이 씨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서양의 과학적 관점에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어요. 부산의 한 해양연구소에서는 해파리 활용에 관한 더 현대적인 접근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파리에서 콜라겐을 추출하여 화장품과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어요. 해파리는 98%가 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은 인체에 매우 친화적이어서 여러 제품에 활용할 수 있죠. 연구소의 박지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용 방식을 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해파리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경험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해파리를 채취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가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녀 박말레 할머니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바다에 들어가 작업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받아가 주는 건 감사히 받았어야지. 버릴 게 뭐가 있나요? 박 할머니의 소박한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해파리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의사 김정호 선생은 해파리의 양리적 효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내용이지만 해파리는 열을 내리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왔죠.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해파리를 활용하는 한국의 방식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법이나 가공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며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생태적 지혜였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와 경험은 제 연구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경험을 어떻게 세계와 나눌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보스턴 연구소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마이클 교수는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발견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파리를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해파리를 식재료, 약재,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 원료로 활용해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파리의 독성 제거 과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는지, 이런 방식이 대규모로 적용 가능한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사진, 그리고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자 점점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해파리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요. 회의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 한국의 해파리 활용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국제해양생태학회에 제출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논문 발표 세션에서는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해파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한국의 방식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콜린스 박사님, 일본에서도 해파리 요리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다시 이런 전통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말했어요. 이 논문은 학계를 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OAA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는 한국의 방식을 도입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슨, 자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책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네. 이건 그저 해파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지. 마이클 교수의 이 말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해파리 활용 방식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김 박사와 함께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그룹을 설립했고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해파리 냉채 레시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발견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제협력 그룹이 활성화되면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해파리 활용 방식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서 열린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중심이 되었지만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전통 지식을 재발견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파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현대화 과정에서 그 지혜를 잊어버렸을 뿐이죠. 대만의 린 교수가 말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우리 연구팀은 다시 남해안으로 내려가 어촌 마을들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해파리 가공 과정을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제도의 한 해파리 가공 공장에서는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생산 라인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해파리의 독성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부산물까지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파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소금물도 버리지 않아요. 이것으로 천연 비료를 만들죠. 공장 관리자인 정승호 씨의 설명에 모든 연구자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일본 연구진은 자국의 해파리 문제 해결에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고베 대학의 사토 교수는 일본의 전통적인 해파리 요리법을 되살리는 동시에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제주도의 해녀학교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해녀 문화와 함께 해양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해파리도 성가신 생물이 아니라 바다가 주는 선물로 여기죠. 해녀학교 강사인 김미영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영 씨의 지도 아래 우리 연구팀은 직접 해녀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해파리를 채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해파리와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나 혐오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해파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닷속 경험 후 해변에서 미영 씨가 즉석에서 해파리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신선한 해파리로 만든 샐러드는 제가 이전에 먹어본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바다의 향기와 신선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자원이 됩니다. 미영 씨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 연구팀은 단순히 해파리 활용 기술만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현대 과학과 결합될 때 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팀과 함께한 한국에서의 두 번째 여정이 끝나고 각국 연구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실천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그물에 걸린 해파리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했고 관광객들은 해변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잦아 불만이 높았어요. 저는 이곳을 미국 내 첫 시범 프로젝트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몬터레이 해파리 자원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을 받았어요. 지역 주민들은 해파리를 먹는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어민들도 새로운 방식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사님, 미국인들이 해파리를 먹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역 어업조합장인 마이크 존슨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의 의문은 타당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믿었고 단계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첫 단계로 지역 해양연구소에 해파리 가공시설을 설치했어요. 한국의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이 시설에서는 해파리의 독성을 제거하고 식용 및 산업용 원료로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 셰프들과의 협업이었어요. 몬터레이의 유명 레스토랑 5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해파리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해파리 냉채를 기본으로 하되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메뉴들이 탄생했죠. 아시안 퓨전 해파리 타코, 해파리 시저 샐러드, 크리스피 해파리칩 등의 메뉴가 등장했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파리의 아삭한 식감과 건강상 이 점을 강조한 마케팅이 효과적이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해파리의 산업적 활용이었습니다. 해파리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역 화장품 업체와 함께 시작했어요. 오션 콜라겐이라는 이름의 제품 라인이 출시되었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해파리를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파리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물에 걸린 해파리를 버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추가 수입원이 된 것이죠. 해파리가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부진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해파리 개체 수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포획은 아니지만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해파리 수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곧 샌디에고, 시애틀 등 다른 해안 도시에도 알려졌고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해양의 쓰레기에서 해양의 보물로 해파리 자원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과 원리를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주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몬터레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 성과를 정리하여 국제해양생태학회에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고 전 세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발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는 한국에서의 첫 발견부터 미국 프로젝트의 성과까지 전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국가의 연구자들이 자국에서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특히 호주, 그리스, 브라질 등 해파리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에는 10여 개국의 연구자들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논의를 진행했어요. 콜린스 박사님의 연구는 생태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아닌 기회를 보게 되었죠. 호주 해양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윌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학회 이후 저는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P의 초청을 받아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 자문단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이는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배운 지혜가 세계적인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UNEP 회의에서 저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어요.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이었죠. 우리가 외래종이나 교란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발제는 많은 국가의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몇몇 국가에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법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제거에 초점을 맞추던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활용을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생태계 교란 생물이 해파리처럼 쉽게 자원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해결책도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연합이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국제교육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센터에서는 전 세계의 연구자와 환경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전통 생태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한 방법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제도의 작은 어촌마을에 위치한 이 센터의 개관식에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을 떠올렸습니다. 단지 한 장의 해파리 요리 사진이 제 인생과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게 느껴졌어요. 개관식에 참석한 박순자 여사는 이제 8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센터에서 해파리 요리법을 가르치는 명예 강사로 위촉되었어요. 제이슨, 당신이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울 것은 아직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혜롭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편협한 시각으로 무언가를 쓰레기라고 규정하기 전에 다른 문화와 지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래종이든 생태계 교란 생물이든 해양 쓰레기로 여겨지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과 접근 방식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의 일부이며 우리 인간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지혜는 앞으로도 제 연구와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쓰레기라고 여겨지던 것이 보물로 바뀌는 기적.
그 기적은 결국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